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에서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예, 1부에서 김원경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채널A 압수수색 관련 일단 현재 진행 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검찰은 협박 취재 의혹을 받고 있는 기자들의 주거지와 차량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채널A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채널A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일보의 사회부 기자들도 같이 스크럼을 짜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치 상태로 이틀째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섯 곳을 수사했는데 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에 못 올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초 보도 당시에는 그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그리고 대리인인 지모 씨 등과 함께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예. 이 사이에 껴져 있는 게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혐의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예.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던가 예. 뭐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 당사자인 한모 검사의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휴대전화만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통화를 했는지 아닌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 녹취록은 많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 예. 녹음 파일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예. 이게 어디서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재 기자가 자신의 그 컴퓨터로 네. 이 제보자인 지모 씨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화를 나눴다. 검사장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모 씨가 그거를 읽으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녹음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MBC 보도 당시에는 그 녹음 파일을 좀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목소리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녹취록을 풀었다는 건 당연히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겠죠. 예. 그 부분이 안 나오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예. 이동재 기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그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그 이동재 기자의 휴대폰과 개인 컴퓨터만 확보한다면은 거기에 자료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 채널 A를 압수수색할 게 아니라 그럼 이동재 기자의 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주거지나 차량 등은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증거가 나올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20일 정도가 지났고요. 예. 그 김서중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하고 나왔을 때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검찰이 예정돼 있지 않았던 회의를 이유로 1시간 정도를 그냥 대기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발인 조사한다고 불러놓고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2시간 정도를 검찰청에 있었는데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40분 정도고요. 그 뚜렷하게 뭐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 혹은 아예 관심이 없다 이런 아예 뭐랄까 감정 표현이 없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채널A 쪽에서도 이것을 그 언론 자유 침해라면서 몰아가고 그냥 이대로 시간이 흘러서 흐지부지 되는 게 글쎄요 본사 입장에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명명백백하게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거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고 정말 오해를 받았으면 오해였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지는 예.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그렇죠. 자, 다른 얘기 해봅시다.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했네요. 네, 전국위에 참석한 330명 중에 177명이 찬성하면서 비대위원장 가결이 됐습니다. 추대가 가결이 됐습니다. 예. 자, 가결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걸 수락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임기가 없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통합당 당원 당규에 있는 8월 31일 전당대회를 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반발이 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상임 정국위가 인원 부족으로 열리지 못해 당연 당규를 삭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 측은 현재까지 이제 비대위원장 추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한 다음에 네. 비대위를 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당원 당규를 고쳐도 된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그 부분은 조금
뭐랄까 관점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추대를 거부하고 나서 다음 6월 달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상임 전국위원회가 6월 달에 교체가 됩니다. 예.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당원 당규를 바꾸고 그 이후에 위원장 추대를 하자는 전략도 좀 그런 얘기도 있다. 네. 예. 그럼 지도부 공백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글쎄요. 그 부분은 예, 그러면은 이 상임 전국 위원이 결국은 안 이루어진 불발된 배경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성원이 안 차는 거잖아요. 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좀 된 사안인데요. 그 상임 전국위원 45명 중에 17명만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예. 그 불발 배경에 일부 중진 의원이 물밑 작업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실제 당권에 있는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그러니까 전국위원, 상임 전국위원회 참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진통 내용은 조금 더 이어져 갈 것 같네요. 네. 자, 여야가 오늘 2차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가 오늘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를 12조 2천억 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의원들이 투표 나오지 않지 않는 이상 예.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1인 가구 40만 원, 네.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죠. 그렇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자, 박사방 공범들에 대한 재판 이야기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박사방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일명 아청법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 한모 씨가 첫 공판이 있었고요. 오후에는 조주빈에 대한 이제 공판도 있었습니다. 한 씨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요. 또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를 하고 조주빈에게 전송해서 박사방의 영상을 게재한 혐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날 재판정에 나와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예.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검찰은 한 씨에 대한 사건 외에도 별건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기소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 오후에 나온 추가 입장으로는 검찰은 이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할 목적으로 범죄 집단을 조직하거나 예. 가입 활동한 혐의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닉네임 붓다, 그러니까 강훈과 다른 공범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범죄 집단 조직법 관련해서 처벌할 경우에는 그 박사방에 참석한 공범들 말고요. 예. 관전자들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정부 여당이 이 성착취 문제 또 온라인 성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법을 바꿀 모양인데 네. 이 사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소급 적용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저번에 발표한 그 안에 따르면요. 그 최대 무기징역까지 하고 관전자들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좀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다른 이야기 해보죠. 근로 환경 때문에 생긴 태아의 질병도 산재다 이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네, 오늘 대법원이 인정을 한 건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그 중증 환자에게 줄 약을 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치명적인 약품을 흡입하게 하는 그러니까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이 낸 소송입니다.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 중에서 임산부가 있었는데 네. 중증 환자에게 줄 약을 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약들이 거죠. 흡입됐다. 네. 예.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에 5명이 유산을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으면서 사건이 좀 커졌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일하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유산을 하고 또 치명적 질환을 가진 아이가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럼 이거 산재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네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의 상식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예. 일단 현행법상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본인입니다. 어허. 그래서 일을 한 건 엄마이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게 아이라면 아픈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대법원이 오늘 일반인의 상식으로 법을 조금 바로잡았다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임신 중 아이와 엄마가 한 몸일 때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좀 의미 있는 말이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 대법원 판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상당히 기존에는 보수적 판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법전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하고. 그렇죠. 법에 있는 그대로 해석했다고 하면 아까 김 기자 말대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약간 다르게 좀 봤네요, 이번에는. 그렇죠. 고등법원의 판단을 조금 질책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우리 국민들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거 당연히 산재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법 적용 그대로 하면 아픈 사람과 돈 받는 사람이 다른 거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종식 후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국내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은 좀 불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제주도가 비상입니다. 전국에서 18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대거 제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 하루방에게도 마스크를 씌우겠다는 각오로 방역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합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전화 연결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이번 연휴 동안 굉장히 많은 인파가 제주도로 몰릴 것이다. 이미 항공권도 매진됐다, 호텔도 매진됐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네, 한 18만여 분이 찾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찾을 줄 예상하셨어요? 사실 이 예. 18만 명이라 그래도 작년의 절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제주도가 갖고 있는 수용 능력에 비해서는 예. 그렇게 과한 건 아닌데 요즘 예. 때가 때이니 많지. 예. 경제를 생각하면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예. 코로나가 묻어서 들어올까봐 또 긴장하는. 예. 어떻게 보면 참 이쪽 보고 울고 저쪽 보고 울고 싶은 참 난감한 입장이죠. 예. 제주도는 감염병이 확산될까봐 대표적 관광길이죠. 유채꽃길도 갈아엎었지 않습니까? 일부 도민들이 그러셨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그동안 석 달 동안 우리 지역 내에서의 감염은 한 건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마쳤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좀 해소가 되면서 제주로 오시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주 막을 방법은 없고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몸에 민폐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우선 오지 마시라. 예. 그리고 오시더라도 예. 저희가 공항에서부터 한 줄로 발열 체크를 할 거고요. 예. 렌트카 빌리시는 분들은 그 방역 서약서 다 받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혹시 다니다가 예.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있으면 저희들이 곧바로 그 분리된 동선으로 신원 보호하에 저희가 검사 진료를 해드릴 테니까 예. 조기 신고, 조기 검사로 우리 전파를 막자. 그래서 여기 협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도 들어올 때부터 관문인 공항이나 항만에서 다 발열 체크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기준 온도도요. 예. 한 0.2도 낮춰서 37.3도면은 의료 전문 인력이 상세히 체크도 하고 예. 방역에 대해서 더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여행 다니다가 보건소로 오면 그 사이에 이미 다 전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공항에서 조금만 저희들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면 공항 구내의 워크스루 검사소에서 예. 바로 신속하게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입도 절차는 좀 길어질 수 있겠네요.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예, 가급적 저희가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예. 그래도 무방비로 하면 예. 그때는 편할지 몰라도 다들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예. 불편하더라도 예. 오히려 나부터 철저히 해야 모두가 안심한다. 예. 협조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이 다 이제 무태서 들어오신 분들이 다 확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더 있을 텐데 네. 그 문제는 무증상자일 것 같아요. 발열도 그렇죠. 들어올 때 발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행하면서 만약에 증상이 생겼다 이런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신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예. 설마 괜찮겠지 하고 떠나면 그만이다 하다가 지난번에처럼 예. 사후에 전파 사례가 나오면 그건 저 예의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무증상 감염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만 빨리 해주시면 예. 저희들이 보호도 해드리고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마스크 착용 여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는 다들 마스크 착용해서 오시는데 예. 막상 여기에 관광지 다니실 때는 저 자유로운 기분에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 해서 많이 벗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관광지나 업체들의 입장할 때는 예. 이번 특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저희가 업소 관계자분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37.5도에서 기준을 37.3도로 낮췄다고 하셨는데요. 네. 만일 공항에서 37.3도가 넘는 분들은 다시 그걸 무트로 돌려보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희들이 선별 검사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그 바이러스 여부를 저희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당연히 자가격리 내지는 진료를 받아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능동 관찰을 하든지 예.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시설에다가 편의를 제공해서 죄송하지만 자가격리를 하든지 할 테니까 모처럼 제주도 그 비용 들어가면서 오셨는데 여기서 자가격리 되시면 얼마나 본인도 손해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설마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좀 찜찜하신 분들은 그리고 일행들이 간다고 그냥 따라 나오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이 고비를 넘긴 다음에 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만일 해열제를 먹고 오신다거나 혹은 확진을 숨기고 들어오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이건 불법적인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예. 그건 민사소송 저희들이 끝까지 할 거고요. 예. 그다음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지사 명의로 공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협조 조치를 내렸는데 만약 그걸 위반된 경우에는 우리 행정의 어떤 조치를 어긴 그런 형사 책임을 물을 소지도 있습니다. 예.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주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법원에 접수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예. 아직 뭐 재판이 열리진 않았는데, 예. 그것은 저희들이 뭐 소송을 뭐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경우에는 너무 심한 경우다. 예. 그런 것까지가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해서 넘어가면 이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제주도 갈 때 느낄 텐데 공항이 너무 좁다. 그리고 뭐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주 2공항을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있는데 지금 제주 2공항 건설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예, 제2공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국가 용역을 통해서 예.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현재는 철새라든지 이런 환경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제대로 진행이 되면은 언제쯤 가시가 될까요? 목표가 2025년 개항이 원래 목표입니다. 25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 이야기도 좀 해보죠. 예. 웃음부터 지시는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뭐 지사님은 당선됐습니다만 당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때 참 무소속으로 당선되셨군요. 예. 이번에 아마 정치하시면서 이렇게 참패한 건 처음일 텐데 아직도 당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단순히 뭐 선거를 졌다 이겼다라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믿고 기대하는 정당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외면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 이유를 알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자기 진단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그 당내의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직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예, 패배 원인 분석 또 반성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지금 민심에 큰 버림을 받은 그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정부로부터 탄핵되어 왔는데 그 모습들이 단절되지 않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걸 극복하지도 않은 채로 어떻게 그 표만 얻으려는 이런 게 오다 보니까 이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예. 이걸 제대로 그 단절할 거 단절하고 또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는 그런 실천 의지와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탈바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도 상당 부분 주시는 반면에 예. 지금 당에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찬반이 조금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가닥이 잘 못 잡히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지금은 비상한 쇄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사실은 이상의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제주에 가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전해주시죠. 예, 아직 제주 여행 결심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 노래에도 있잖아요. 버스커 사랑한다면 좀 참고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 예. 이미 표를 예약하시고 끊으신 분 어쩌겠습니까? 대신 나부터 청정 제주를 철저히 지키겠다. 예. 방역의 주인공이다. 그런 마음으로 불편하시더라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예. 청정 제주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뭐 제주도 매년 가고 뭐 제주도 가서 지사님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외국을 이제 잘 못 가기 때문에 제주도로 가자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올 여름쯤 되면은 어떻게 좀 코로나가 잡혀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도 되겠죠? 예, 그 제주도는 아마 여름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겨울 되면 또 2차 유행도 아하.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게 꺼진 불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 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8055님께서 신규 설치 인증합니다. 훨씬 편하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2085님께서도 뉴스 정면 승부 첫방부터 애청자입니다. 인증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